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질학 연구실에 있는 박사과정 한재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질학 연구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진계를 설치한 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한라산 지금 정상부의 백록담 바로 옆에 지진계 깔아놓은 게 있고, 지진계가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그 삼성본을 쓰고 있는데, 이제 Z, N, 이 방향의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게 E 방향, N 방향, Z 방향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저희가 한라산 정상부 근처에 이렇게 다른 관측소도 있고, 이렇게 쭉 5개 관측소들을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는 신호가 지금 들어온 건데, 이 근처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에 정화조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 정화조 돌아가는 그 신호가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글자글한 것들은 원래 이렇게 지구가 항상 조금씩 이렇게 노이즈가 있어요. 그 노이즈가 들어오다가 뭐 동물이 오거나 사람 발걸음 아니면 아까처럼 화장실에 돌아가는 모터 소리 그런 것들이 기록되다가 지진이 오면 기록이 되는 거죠. 저희는 이걸 모니터링 하다가 뭐 지진이 오면 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쭉 있던 자료들을 모아서 연구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후에는 지진 신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육안으로 볼 땐 안 보여도 여러 가지 전 처리를 통해서 미소 지진들이 계속 관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장주기 신호들이 들어오면은, 장주기 신호라는 거는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는 신호가 들어오면은 육안으로 관찰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연구실에서 학생들이나 저나 제 작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한라산에 백록담 옆에다가 설치한 이유는 네. 뭐 한라산의 화산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건가요? 그걸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이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이거는 세계유산본부랑 같이, 세계유산본부가 한라산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연구 진행 중이고 결과는 뭐 추후 나올 예정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들고 있는 장비들 주로 있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진계 배터리가 필요해요. 배터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GPS 장비라던가 뭐 멀티미터, 뭐 그다음에 차저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케이블들도 있고, 뭐 공구상자, 전선 같은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듀오폰이라고 해서 지진계가 원래 되게 큰 장비거든요. 거기서 뭐 컴퓨터도 붙어 있고 센서도 붙어 있고 배터리랑 뭐 네트워크 다 붙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한꺼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얘가 이제 아까 말한 듀오폰이라고 해서 그 지진계 모든 기능들이 다 하나에 들어 있는 그런 포터블 이제 이동식 가능한 작은 이제 지진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능은 기존 지진계와 조금 떨어지긴 한데, 이게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들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 설치해서 뭐 여러 개를 설치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기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배터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을 하면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주폰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얘를 이제 스파이크가 보이잖아요. 이 스파이크는 땅에 고정을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한번 꽂으면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쭉 쓸 수. 그것도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게 탐사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 설정을 해놓고 설치한 다음에, 탐사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소스, 예를 들면 망치를 친다거나 폭발한다거나 신호를 줄 때 그때 맞춰서 키는 걸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진 감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진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설치했다가 회수해 와서 자료를 확인하고, 아, 지진이 언제 났구나, 그런 걸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뭘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진계는 그게 가능한데, 그걸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보내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 보내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가 심해지기 때문에 또 가서 설치를 하고 또 배터리 교체해야 되니까 저희는 그건 안 쓰고 이걸 쓰고 있습니다. 네. 지진이 어디서 발생을 했을 때 지진계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어뢰를 많이 쓰긴 하는데 하나밖에 없으면은 여기서 온 한 방향의 신호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진 소스 근처에 지진계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러면 전방위적인 이제
흡수를 받아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진이 나갔나, 그리고 밑에 구조를 이제 굉장히 3D로 입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지진계가 300여 개가 있고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개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크기 300개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이 연구실 50개가 있고 같이 연구하는 연구실까지 합치면 한 100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 지역 설치를 해버리면은, 예를 들면 서울 전체 설치한다 과정을 하면은 서울대 안에 10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해상도 높은 영상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실제 활용했던 지역이나 그런 것들 있었어요? 경주 지진이 난 위치에다가 단층면과 수직하게 설치를 해서 한 적이 있고, 그 자료는 지금 다른 연구실에서 이제 같이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자료 처리를 하고 있고,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연천 지역이라든가 뭐 몇 군데 설치를 하겠는데 제주도도 여기 설치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들어온 장비라서요. 아직 나온 건 없고 이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화성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곳은 저 연구실에서 이제 우리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지진 자료 데이터 처리하고 계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나 서버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단 지진학 자료들은 상당히 자료의 양도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 많은 빅데이터들을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하려면은 수많은 단 한 대, 몇 대의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컴퓨터들이 같이 이제 계산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병렬 계산이라고 하는데, 병렬 계산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바로 계산용 컴퓨터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이렇게 보다시피 그 서버 각 노드들이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병렬로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코어들이 작업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현재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컴퓨터 장비의 전체 노드 개수는 1000개가 넘거든요. 코어 수가. 1000개 넘는 코어들을 사용하는 사실 그런 연구실은 많지 않은데,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컴퓨터가 이게 각 장비마다 상당히 많은 열들이 발생하는데, 이 컴퓨터들은 되게 민감한 장비라서 온도랑 습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어컨으로 해서 항상, 그러니까 겨울철, 아무리 추운 겨울철이라고 해도 항상 에어컨을 사용해서 이제 온도를 맞춰주는 적당한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추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장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곳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장비는 과거에 쓰던 지진 장비인데요. 되게 그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요. 뭐 여기 통에 원래는 종이가 말려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가고 있고, 여기 보이신 여기 끝에 잉크가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진이 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 멈춰 있고 이 통이 흔들리면서 선이 쭉 그어지다가 지진 나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돌아가면서 그림이 그려지다가 나중에 종이를 보고 옛날 지진학자들이 피파가 언제 왔구나, 스파가 언제 왔구나, 그거를 이제 탐지하기 위한 기계고요. 지금은 여기 연구실 전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지진계는 컴퓨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은 컴퓨터에 있는 뭐 프린트나 그런 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컴퓨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록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계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말한 지진계가 이런 거고요. 얘가 이제 아까 봤던 그 옛날 모델처럼 있던 게 지진을 감지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럼 신호를 보내주면은 케이블을 이제 이 기록계라는 거 연결을 하면은 이 기록계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제 이 신호를 디지털화 시켜줘요. 전기 신호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포맷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랜선을 통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직접 와서 뽑아갈 수 있게. 예를 들면 여기 안에 보면은 SD 카드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런 거에다 저장을 한다든가. 근데 이건 약간 지진계마다 달라요. 그냥 여기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진을 기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타임 클락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진이 들어올 때 우리가 찍을 때 약 100샘플 이런 식으로 찍어요. 100샘플이라고 하면 1초에 100번 찍힌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0.01초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그게 시간이 달라지면은 기록이 0.02초 뒤에 기록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GPS를 통해서 시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쓴 GPS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록기 연결해서 외부에서 GPS를 받아서 시간을 보정을 해주는 거고, 당연히 컴퓨터는 전원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원이 필요할 때 쓰는 게 외부에 나가는 이런 배터리를 쓰고요. 배터리를 쓰게 되면 배터리 용량이 다 되면 꺼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오래 쓰고 싶다거나 영구적인 관측소에는 이러한 인버터 같은 걸 통해서 220V 전원이 들어왔다가 인버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12V로 바뀌어서 여기 전원이 공급되는 거예요. 네. 설치를 할 때 센서를, 얘는 원래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을 깊게 파고 거기 이제 시추공에다가 넣는 건데 뭐 짧으면 20m, 보통 100m, 뭐 킬로까지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여기 위에 올려놓을게요. 여기 잘 다져놔야 되는데 잘 다진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북쪽을 맞춰야 돼요. 이쪽이 북쪽이었는데 이쪽이 북쪽이라 가정을 하고 놔두고, 그 다음에 기록계를 센서 연결해야 돼요. 센서 연결할 때는 케이블이 이렇게 약간 말리게, 왜냐면은 센서를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움직였을 때 장력이 있으면은 탁 쳐서 이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은 높은 확률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은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관리 잘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전원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넘어지면 안 되지만 넘어져도 고장이 그렇게 잘 나진 않아요. 근데 전원이 들어가는 순간에 되게 고장이 잘 나요.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컴퓨터도 하드 같은 거 멀쩡하다가 켜놓고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막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망가지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원래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함체 아니면은 건물 같은 거 이제 다 씌워져 있죠. 그리고 이것만 선만 쭉 나와서, 선은 지금 선이랑 센서는 다 방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밖에 나와 있고, 얘도 밖에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얘도 덮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이제 밖에 잠깐 간단하게 설치한 거 알려드리는 거니까. 파워 연결하고 GPS 연결은 끝났고, GPS를 조금 들고 있어도 되고, 네,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돼요. 네. 생각보다 빨리 안 돼. 사실 GPS가 벽 지붕이나 그쪽에 설치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네, 적당한 위치가 없으니까. GPS는 좀 여기 장비로 좀 먼 곳에다 두나요? 상관없습니다. GPS는 대신에 이제 이게 뭐 GPS가 핸드폰이나 자동차랑 똑같아요. 그 감도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핸드폰이 안 잡히면은 얘도 안 잡힌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하늘이 뚫린데 그리고 기둥이 없는데 그런 데가 좋아요. 그다음에 그 지진기에 따라서 모니터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컴퓨터로 확인을 해야 돼요. 연결하고 전원을 켜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기다리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불이 깜빡거리는데 지금 랜선이 연결됐다는 신호가 있고 나머지들이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아직까지 다 안 켜졌다는 얘기죠. 저게 다 확인이 되면 켜지는 건데 그동안 기다려야 돼요 이제. 네? 모니터에 뜨나요? 아직 멀었어요.
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지금 켰을 때 뭐 부팅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게 다 깜빡거리죠. 다 파란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뭐 또 얘기를 하자면 사실상 그 관측소에 가면은 관측소가 되게 그냥 딱 한 평 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건물이 올라가 있든 한 평이든 간에 거기 들어있는 거는 센서, 기록계, 그 다음에 기록계에서 나오는 전원 연결하는 것, 그리고 기록계에서 이렇게 컴퓨터 연결하든 라우터로 네트워크를 하든 그거가 딱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지진 관측소에 딱 있는 게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되네요. 이렇게 신호가 이제 들어오고, 보시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타임 오케이, 이게 이제 GPS가 잘 잡힌다 얘기고요. GPS 새틀라이트 지금 7이잖아요. 그럼 7개의 GPS 위성을 잡고 있다는 의미예요. 예, 지금 카메라맨이 움직이면서 여기 신호가 잡혔죠, 그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게 GPS가 4개 이상 잡혀야지 그 시간을 맞춘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3차원 공간에다가 시간까지 4차원이니까요. 지금 신호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얘가 처음 켜져 가지고 그 자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장주기의 신호를 타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1Hz의 신호면은 1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인파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얘는 굉장히 막 몇십 초짜리의 신호가 이렇게 쫙 이렇게 가는 걸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약간 길어져 있거든요. 그걸 얘가 지금 보정을 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매스 포지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이제 그냥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걸어 보시죠. 그럼 이렇게 신호가 잡히죠, 걷는 게 이제. 네. 사실 이 정도면은 좀 지진이 꽤 크게 난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한 2점대 지진이 좀 몇백 킬로에서 나면은 이거보다 더 신호가 더 작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요 신호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 아까 버스 지나가는 것도 다 들어가 있고 바람 부는 거 다 들어가고 뭐 그렇습니다.